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10시 30분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5분 정도 좀 대기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우선 이른 시간에 이렇게 멀리 좀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네, 오늘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저는 한국 AI 속기사 협회 전세별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경찰청 수사 속기사 두 분을 모시고 이제 현직 속기사님들의 이제 실무 얘기 그리고 뭐 공부하셨던 방법, 속기사가 되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요.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 답변 같은 거 이제 시간이 있을 거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속기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아니면 이제 속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1시간 정도 현지 속기사 분들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으면서 꿈을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네,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조금 앉으시더라도 자리 잘 좀 비켜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 행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는 좀 여기서 제일 멀리서 왔다. 여기 강남인데, 네, 가장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안양. 경기도 안양에서 오셨고, 그러면 1시간 반 정도는 걸리시겠죠? 네. 남양주. 아, 남양주요? 얼마나 걸리시죠? 2시간이요? 네, 죄송해요. 2시간 나오셨는데. 네. 아, 수원이요? 그러면 안양보다 남양주 2시간 정도 걸리나요? 네. 옆에 계신 분은 똑같이 남양주에서 오셨어요? 남양주가 조금 더 멀 것 같기는 한데 거리상 네, 남양주보다 좀 더 멀다 하신 분 계세요? 네, 오늘 뭐 지방에 있었다가 오늘 이것 때문에 올라왔다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남양주가 가장 멋진 걸로 두 분이시네요. 그쵸? 네,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선물을 하나 먼저 받으시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카메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돌아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네. 네.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뭐 퀴즈도 내드릴 거고, 그리고 뭐 질문 답변 같은 거, 그리고 호응 좀 중간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메모 잘 해주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속기사 두 분께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살짝 알려달라. 그러니까 잘 메모해 주시고 오늘 진행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행사 시간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오늘 이제 두 분과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두 분이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속기사라는 직업이 이제 국회, 검찰청, 위원회 이런 이제 속기 공무원도 있고 자막을 담당하는 이제 라이브 컨텐츠 속기사. 그리고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교육 속기사 이런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두 분은 경찰청 해바라기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경찰청 수사 속기사님들이세요. 박수 한번 주시고 네, 먼저 바깥쪽에 앉아 계시는 안쪽에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네네. 광주 해바라기 센터 메인숙 기사님. 영광. 네, 영광이시네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영광. 해바라기 센터의 속기사님이신 최윤미 속기사님이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남 영광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제 해바라기 센터 소속 일하고 있는 최윤미라고 합니다.
속기사, 수사 속기사로 8년 차 대신 되게 오래 되셨어요. 네, 경남 해바라기 센터 메인 속기사님이신 윤성민 속기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3월에 웨비나에서 제 얼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쵸. 예. 이제 곧 4개월 뒤면은 9년 차가 되는 경남 이제 마산의료원 경남 해바라기 센터 속기사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분도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움직이신 게 아니라 어제부터 여기 와 계셨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2시간 걸리셨지만 훨씬 더 오래 머무르고 계셨다는 부분을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제 바로 질문 답변을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속기사가 되기까지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먼저 속기사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그 계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두 분은 이 직업을 왜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민 속기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일단 제가 올해로 속기사라는 걸 알게 된 지가 10년째거든요. 2013년인데 이때 1년 휴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휴학을 했는데 이때 제 전공이 컴퓨터 멀티미디어 쪽이라서 근데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를 살려가지고 이제 미래를 도모해 나가기가 조금 무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전문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막 찾아봤어요. 아무거나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속기사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제가 어릴 적에 이제 타자로 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그래서 뭔가를 타자를 쳐가지고 일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삘이 꽂혔죠. 그래서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 시작했고 거의 한 달여간 알아보다가 이제 부산 속기사협회 측에 상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은 뒤에 조금 더 고민을 하다가 2013년 9월일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키보드를 사서 바로 연습을 시작해서 이제 이런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네. 2013년이시면 지금 이제 10년 차. 네, 정말 오래되셨고 그 가운데 이제 거의 내년이면 9년 동안 네. 수사속기사로 활동을 하신 거죠. 네, 제가 2015년 3월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 3월이면 9년 차. 네, 9년째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그러면 최윤배 속기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계기, 속기사를 알게 된 계기, 시작하게 된 계기,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비슷하게 저도 알아봤던 것 같아요. 13년 정도에 제가 그때 당시에 저도 휴학을 해서 이제 그 본가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는 다 하다가 이제 자리가 생겨가지고 분청 그 시골에 살았었는데 시골 분청에 이제 계약직으로 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마땅하게 제가 맡은 업무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해서 그냥 꾸준히 그렇게 가서 부기계약이나 되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제가 업무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또 간간히 이제 인터넷 웹서핑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찾아봤는지는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이제 속기사라는 그런 링크였나 아니면 아무튼 뭐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흥미로웠던 거나 하고 싶었던 거나 이런 게 딱히 없었었는데 속기사라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한 그 단어를 보고 나서 제가 좀 떨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주에 제가 평일날 그 속기사라는 그 광고를 보게 돼가지고 그 주에 이제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광주 호남지구여서 그쪽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저는 바로 키보드를 샀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저는 여기까지
네, 또더 길어지실 뻔했지만 네, 우선 두 분 다 2013년도, 14년도 그쯤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원래 이제 뭐 컴퓨터 관련 부분에 좀 뛰어난 능력이 있으셨고 또 그냥 좀 찾다 보니까 이 속기사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 그 링크를 어떻게 보게 되고 그런 이제 계기로 인해서 또 속기사를 알게 되시고 바로 시작하시는 경우도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속기사를 직업을 알았는데 어쨌든 이제 바로 도전을 하시겠다고 상담을 받으러 가셨지만 네 진짜로 그 마음먹은 계기가 그냥 정말 갑자기 오던가요? 그건 아니실 것 같은데 정말 갑자기 오셨어요? 정말 갑자기 오셨던 것 같고 윤성민 속기사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엄연히 말하면 갑자기가 맞긴 한데 속기사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확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쭉 알아보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뭔가 꽂히는 확 삘이 온 그게 있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도 알아보시고 또 공부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속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주변 반응 네, 저는 우선 처음에는 아빠가 반대 아닌 반대는 하셨거든요. 네, 근데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네. 제가 먼저 일단 이 10년 전이잖아요. 이때는 지금은 이제 속기사가 많이 좀 알려져 있고 이제 대내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뭔가 속기사라는 것 자체가 키보드를 쳐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법적으로도 쓰여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1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상당히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속기사를 한다고 할 때 그게 뭐야?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면은 막상 설명을 하면 또 괜찮겠네 라면서 이제 제 완전 찐친 절친들은 이제 제가 어릴 때 뭐 타이핑 뭐 이런 거 소질이 있는 걸 아니까 그거 살려서 잘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반응들이 네. 좋은 편이셨고 네, 최근에 속기사님. 저는 그냥 참고했거든요. 네, 딱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뭐야라는 게 제일 컸고 그다음에 뭐 하다 보니까 너 이제 나중에 뭐 아웃사이더 외투를 칠 수 있냐 이제 약간 이런 말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 뭐 부모님은 뭐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제가 뭐 하고자 하는 뭐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은 응원을 받으시면서 하셨던 것 같고 진짜 아웃사이더 네 한번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라도 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빠른. 그 제가 2016년인가 하여튼 옛날에 한번 쳐봤는데 쳐보라고 이제 등을 떠밀어서 친구들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랑은 다른 영역이라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치시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도 계시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어렵다라는 평이 많은 노래죠. 그래요. 여기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이제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공부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속기사 준비하시기까지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자격증 취득까지 또 얼마나 걸리셨는지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루 공부한 시간은 두 분 좀 기억나세요? 오래되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이거 키보드를 구매 당시에는 휴학 중이었고 이제 2014년 넘어가서는 이제 4학년 이제 대학교 재학을 다시 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 말씀드리면 그냥 시간 쪼개서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2013년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비 벌어야 되고 뭐 재용돈 벌어야 되고 하니까 그 시간 쪼개가면서 뭐 이래저래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2014년은 제가 이제 졸업 작품도 준비하고 이제 좀 뭐 준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은 좀 줄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되는 시간 투자 다 해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효율적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효율적으로 안 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최윤미 교수님도 기억나시나요?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말씀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이게 공부를 한다는 개념보다 그냥 제가 재밌어서 했던 거라 뭐 이런 시간 개념에 뭐 구애를 안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진짜 밥 먹는 시간도 까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약간 몰입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말씀드리면 너무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저는 그래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8시간, 7시간 그 정도 그 되실까요? 사이에 뭐 쉬기도 아, 했겠지만 네, 일도 하셨으니까 출근하시고 그 짬짬이 또 공부를 하셨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렇죠? 짬짬이 내가 이 속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단숨에 되는 벼락치기 공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자격증 취득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일단 제가 이게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제가 3급을 2014년 상반기에 따고 2급, 1급을 이제 2014년 하반기에 따서 한글 속기는 다 땄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걸렸어요. 예. 최영미 교수님. 네. 지금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 때도 엄청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년 만에 3급은 취득을 했고 그 다음 시험에서 2급 취득하다가 저는 그 후로 일을 해가지고 그 1급을 아직 못 땄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윤미 속기사님처럼 2급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1급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어쨌든 현장에 두 분 다 메인 속기사로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그리고 긴장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2번 있는 시험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압박감이라는 게 있고 부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또 더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시라든지 그렇게 좀 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 뭐 좀 효과를 보신 공부 방법 같은 거 있을까? 그런 부분 되게 저는 오타가 많아요, 뭐 탈자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 부분을 네, 속기사님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이게 말씀드리면 별 내용은 없긴 한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오타가 많았어요. 이게 옛날에 아까 타자왕 그거 했다고 했잖아요. 부산시 그거 할 때도 제가 오타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타가 많아서 이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속도를 막 못 따라갔던 건 아니어가지고 이제 오타장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작성하고 복습 꾸준히 하고 뭐 예습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되뇌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그리고 사설 있잖아요. 시문 사설 연습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정확도에 중점을 맞춰서 해가지고 정확도가 99% 정도 나오게끔 해서 항상 줬거든요. 속도는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았고요. 예, 저는 네 이랬던 것 같아요. 예. 하다 보면 이제 속도는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니까 네. 정확성 99% 나올 수 있게 네. 그렇게 연습을 하셨다는 거. 최현미 속기사. 제가 자격증 취득이 늦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정확성인가요? 저는 속도가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요 방법이 저한테 더 맞아서 일단은 뭐 키보드로 공부를 하거나 뭐 연습을 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음성 파일을 다운받아서 저는 1.1배나 1.2배 정도로 계속 듣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통수단 이용할 때나 아니면 뭐 시간 날 때 그렇게 해서 그냥 이어폰을 듣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쳐서 그렇게 좀 속도를 따라가고 내 진도에 맞춰서 뭐 수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거 따라갈 수 있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좀 시뮬레이션도 계속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그쵸? 요 부분 잘 기록을 좀 해놓으시고, 혹시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받아볼게요. 혹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나는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고민이다.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독학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강의 들으면서 하셨는지. 독학으로 하셨는지, 화상 강의를 들으셨는지. 네. 강의가 없었으면은 저는 이 자리에 못 서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이게 왜냐면 독학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돌아가는 거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 받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살짝 맞잡을 수 있는데 처음에 그 시작할 때 무료 강의가 있었거든요. 저는 자수하기 전에 뭐 그게 있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처음에 들어보고 좀 윤곽이 좀 저는 그때 진짜 잡혔다고 생각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중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연습을 해서 다음 단계 한 단계인가 두 단계인가 그 정도 실력 됐을 때 다시 신청을 해서 그 3개월 동안 안에 자수 과정 들어가기 전까지 해서 그때 이제 자수 과정부터는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짜배기 이렇게 좀 느꼈어요.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고쳐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또 수업을 잠깐 뭐 부족한 부분은 내가 혼자서 스스로 연습을 해보고 다시 수업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게 점수 향상이라는 게 되실 거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서 좀 돌아갈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길을 좀 잡아 주셨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좀 잡아 나가고 하시면 좀 더 지름길로 좀 더 빠르게 자격증 취득까지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청 수사 속기사 두 분께 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민 속기사님, 수사 속기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우선은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여기가 이제 성폭력하고 아동학대 큰 틀은 이렇거든요. 여기서 19세 미만하고 아동, 청소년 다 포함이고요. 장애인은 연령 상관없이 다 포함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제 성폭력 및 아동 학대 또는 뭐 일반 학대 이런 피해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쪽 이제 경찰청 해바라기 센터 속기사니까 이제 여기서 피해 관련으로 조사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하루 뭐 일과 뭐 근무 형태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같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왜냐면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센터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사건 일정이 이제 오전 오후에 다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는 참고로 여기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마산인데 마산에 살지 않아요. 저는 그 옆에 양산이라고 있거든요. 부산 바로 뒤인데 이제 거기서 출퇴근을 해요. 차를 타고 출퇴근해서 예를 들면 10시에 뭐 조사가 있다 이러면은 한 9시 반까지는 도착할 수 있게 8시 반쯤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이제 보통 10시 조사면은 그쯤 하거나 아니면 뭐 30분 늦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조사를 하고 이제 속기록이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담당 수사관님께 그 속기록을 인쇄해달라고 우선 부탁을 드리는데 이 이유가 제가 인쇄해도 되는데 굳이 부탁드린 이유는 이게 보안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사관님이 직접 파일을 이동하고 인쇄를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전 조사가 그렇게 끝나면 이제 뭐 점심을 먹는다거나 뭐 개인 볼 일을 봐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음 조사 일정에 맞춰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거쳤던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는 뭐 그런 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다 끝나면은 한 5시, 6시쯤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뭐 4시에도 끝낼 때도 있고, 여튼 다 끝나면은 저는 인사를 드리고 퇴근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뭐 그렇게 반복됩니다. 예, 그러면 보통 오전하고 오후에 사건이 하나씩 네. 잡히는 경우가 많나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잡힐 때는 그렇게 잡힐 때가 많고, 이게 뭐 사건이 맨날 뭐 많이 있진 않으니까 없을 때도 있고, 보통은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오후에 많이들 잡아요. 왜냐하면 오전에는 잠도 자고 약간 컨디션 조절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오후에 사건이 보통 있는 편이고요. 예, 지금 현재는 좀 많긴 한데, 이제 나중에 좀 줄면은 없을 때도 있고, 뭐 한 하루에 하나만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 딱 뭔가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니고 네, 그런 맞아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가령 2시에 조사가 있다 치면은 14시에 조사가 있다 치면 여기에 맞춰서 출근하시면 돼요. 예, 오전에 오시도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겠네요. 그죠? 그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저는 장점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냐면,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유용하거든요. 효율적이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은행 업무를 봐야 될 때나 뭐 이럴 때,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뭐 시간이 없잖아요. 점심시간 쪼개가지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오전에 뭐 시간이 비면 그때 볼 일을 다 봐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 활용이 좀 용이합니다. 예. 정말 시간 활용이 잘 된다라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네, 요즘에 이제 정시 출근 퇴근하시는 분들은 뭐 은행 업무를 보려면 휴가를 쓰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많고 반차도 쓰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우시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최은미 속기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계시는 곳의 근무 환경은 좀 어떠신지 뭐 속기사에 대한 대우나 뭐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각 센터마다 이제 사건 조사 개수라고 해야 되나요? 조사 건수 맞아요. 네. 조사 건수가 다른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뭐 여유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저희 지금 영광에 있는 센터가 목포에 있어가지고 이제 목포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뭐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가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영광으로 옮겼다고 해서 간 건데 이제 그때 계셨던 수사관님들이 이제 똑같이 계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잘 그때부터 적응을 해봤던 것 같아요. 좀 예뻐해 주셔가지고 또 좀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수사관님도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찰은 제가 좀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의 이제 경찰에 대한 인식이 제가 좀 바뀌어가지고 편하게 이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고 계시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사건이니만큼 네, 좋은 내용은 없잖아요. 나쁜 내용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거 좀 어떻게 푸시는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여기가 좋은 걸 듣는 곳이 사실 아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풀어야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업이 이거뿐만이 아니고 음악 쪽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취미자 뭐 2번째 직업이 됐는데 음악 활동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뭐 산책도 시켜주고 돌봐주고 뭐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네, 일단 그렇게 해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는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이제 일한 지는 이제 많이 오래됐다 보니까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진 않는 편인데 간혹 가다가 이게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좀 충격이 큰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빨리 머릿속으로 날려보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있어요. 네. 최영미 조기사님은 에피소드도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일할 때 에피소드라고 하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조사했던 그 사건이 이제 조금 유명한 프로그램에 좀 방영이 됐던 적이 있어서 조금 좀 놀라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좀 파생력이 있을까 싶긴 했었는데 좀 사건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일단은 기억에 남고 스트레스 푸는 법은 제가 이제 또 캠핑 가는 걸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가까운 데라도 그냥 바람 쐬고 오면 다시 각자 나름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여행을 하시고 음악을 하시고 뭔가 여가 생활 즐기시면서 근데 음악은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하시는지 흔히들 말하는 EDM이죠. 클럽 뭐 그런 건데 옛날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2013년쯤에 클럽에서 일을 잠깐 했었어요. DJ로 잠깐 일을 했다가 모종의 뭐 이유로 이제 나갔죠. 나간 뒤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그쪽에 뜻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취미로 제가 이제 뭐 작업물을 올리거나 하면은 이거를 보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점점 그게 늘어나더니 직업이 됐어요. 네. 네, 새롭죠? 네,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을 하고 계시는 분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신기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지금 그걸 투잡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분 다 투잡 같은 거 하고 계세요? 저는 투잡입니다. 네, 투잡이고 이게 투잡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 외주를 제가 뭐 해주고 뭐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2019년부터 투잡을 하고 있어요. 음악 관련 업무로? 네. 최민석 기자님도 혹시 뭐 엔장러 중에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저는 다른 분야는 아니고 똑같은 분야인데 이제 사무소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투잡하고 계시는지 음악하고 계시니까. 네. 사무소도 같이 운영하고 그러면 이제 좀 어쨌든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제 속기사로 활동을 하시는 게 시간적인 부분이 자유롭다 보니까 속기 사무소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볍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럼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소득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엔잡러들은 어쨌든 소득이 더 많겠죠? 그런 부분에서 살짝 아주 살짝 여쭤볼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시는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최대 화두 회의.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보안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평균 수치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 투잡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투잡을 하고 있고 평균 250에서 300 정도 되고 피크 찍으면은 500 정도까지도 가봤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뭐 이 정도. 혹시 최민석 기사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뭐 사무소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이제 시간 대비 페이가 높아서 저는 조금 제 인생에 이렇게 벌어볼까 싶을 정도로 조금 요즘에는 행복하게 놀고 있는데 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네요 지금. 그죠? 네. 말씀은 안 하시지만 혹시 뭐 지금 질문 좀 하나 더 받아볼게요. 혹시 뭐 수사 속기사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조사 건수에 비례해가지고 혹시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요? 조사 건수에 비례해서 이제 급여 차이가 좀 나는지. 이게 체계가 좀 있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이제 정해진 건수 같은 게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40건 정도? 네, 40건 정도 하고요. 이게 40건 정도가 들어올 때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센터가 사건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거의 근처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네. 혹시 수사복귀 사는 1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2인 1조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 해주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사속기사는 1인 속기로 진행을 하는지 혹은 2인 속기로 진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도 그 1인 속기라는 게 이제 한 사건에 2명인지 1명인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치는 속기자. 같이 치느냐 혼자 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릴레이로 하는지 네네네. 그런 부분이신 거죠? 혼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길어지면은 이제 사람의 특성상 집중력이 좀 떨어지긴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긴 해요 보통. 네 그렇습니다. 한 명 조사합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 조사한 시간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제가 최근인데 몇 시간이지? 4시간. 네. 이게 그 이제 동시 속기로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한 것 중에 최장 시간은 4시간 3분인가 그럴 거예요. 4시간 3분. 오래 있었고 무려. 근데 더 긴 게 있었는데 이거는 실시간 아니고 이제 제가 따로 의뢰를 받아서 CB 받아가지고 한 건데 5시간 10분인가 20분. 이건 좀 오래됐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까지 가면은 통상적으로 모든 인원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진행을 잘 안 하긴 합니다. 이까지는. 네. 저도 처음 듣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정말 길고 혼자서 그거를 하셔야 되지만 그저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다 힘들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최현미 속기사님은 네. 세 발에 피도 안 되는데 그래도 가장 길었던 건 그래도 한 3시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 그게 제일 예, 3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예. 그러면 그 속기록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조사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 기록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좀 궁금해요. 1시간 기준으로 잡으면은 빨리 나오면 그냥 끝나자마자 나오고 이제 좀 말이 안 들린다거나 좀 이게 아까 제가 언급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수사속기사는 이제 행동도 진술을 해야 돼가지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행동 진술이라고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때리는 신용을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은 뭐 제 기준 왼팔을 들어서 뭐 어떻게 뭐 때리는 신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은 한 30분까지부터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기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조사를 하고 네. 이게 조사 시간 포함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1시간짜리 조사라면 1시간 반 정도에서 네. 그 정도 나온다. 네. 최민석 교사님도 비슷하게 나오시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네 말씀. 직업이 다 두 가지씩 있잖아요. 어느 쪽 수입이 좀 괜찮으세요? 네 지금 두 분 다 투잡을 하고 계신데 어느 쪽 수입이 더 크냐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계속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세요. 와. 네. 자, 잠깐만요. 이게 제가 달라요. 이게 왜냐면 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즌을 타는데 약간 제가 하는 일쪽은 보통 여름 쪽이 조금 더 많아요. 일이. 이제 그래가지고 좀 일이 그쪽으로 많을 때는 그쪽이 좀 더 많기도 하고 지금 시즌은 이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1년 전체로 놓고 보면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워낙에 지금 음악 쪽에서도 많이 벌고 계시나 봐요. 그죠? 네. 네. 최민석 교사님은 속기 사무소를 하시니까 어쨌든 일은 비슷한 녹취록 작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사무소가
성수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일이 얼마나 의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넘사라고 생각. 상사.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우선 두 분께 민감한 질문이지만 답변 감사드리고 또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 네네. 되게 오랫동안 그 생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기관으로 이직이라던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그럼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가 다시 한번 질문 정리를 다 들으실 수 있게 한번 해드리고 답변을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랫동안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중간에 뭐 다른 기관에 갈 생각은 안 하셨는지 다른 속기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은 생각 안 하시고 여기 계속 수사속기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물론 저도 사람이라 이제 2015년에 처음 들어왔고 몇 년 동안은 이제 다른 쪽도 솔직히 찾아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예를 들면 국회라든가 뭐 의회, 법원 뭐 이런 데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뭐 이 일이 아니더라도 뭐 사무소 쪽도라고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점점 하면 할수록 약간 이게 처음에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해치우자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한 1년 좀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이 이제 저로 인해서 많은 그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매우 좀 감명을 깊게 받았고 감사하고 실제로 예전에도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감사하다고 배꼽 인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보통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일련의 에피소드들로 인해서 시간이 들고 하니까 이쪽으로 사명감이 좀 들어서 저는 그 마음에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민석 교수님도 일단 제 장점은 이제 시간 배분을 네.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매력이 있었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틀 안에 박혀 있는 걸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 나가 있는 것도 좋아하고 나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출장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직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궁금하신가요? 네. 경찰청 내에 있는 수사 속기사분들은 한 명 이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한 명만 배치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한 그 기관에 한 명 네, 기사만 둘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둘 수 아니면 있는지. 여러 한 기관에 속기사가 한 분인지 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거죠? 네. 그거 맞죠? 네, 일단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한 기관에 저는 이제 메인 속기사고요. 뒤에 서브 속기사 분이 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정이 맨날 그렇게 비고 여유가 되고 하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이게 건강상 문제로 좀 쉴 때도 가끔 있었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서브 속기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기관별로 2명이에요. 일단은 네, 다 그렇습니다. 네. 해방의 센터는 이제 메인 속기사분하고 서브 속기사분이 항상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사건이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시거나 혹은 건강상 이유로 오늘은 좀 하기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서브 속기사님이 또 지원을 해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받아볼게요. 해바라기 센터 속기사, 그러니까 수사 속기사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질문. 그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카페 맞죠? 그 속졸리 카페 그쪽에 보시면은 이제 채용 공고를 유심히 잘 보시면 이게 막 규칙적으로 뜨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언제 뜰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잘 보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면 그 AI 속기사 협회 홈페이지에 취업 정보란 보시면은 공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속기사 등록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가 났을 때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급수에 맞게. 근데 이제 서브 속기사가 3급 이상이시면 서브 속기사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메인 속기사분은 보통 2급 이상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공고가 문자로 발송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질문이 좀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는 했는데 갑자기 질의응답 시간이 된 것처럼 좀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그냥 하나 더 내보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네, 예전 조선시대 때 네,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속기사라는 말이 없이 네, 사관. 네 맞습니다. 사관이죠. 네, 맞아요. 네, 정답이시고 나오세요. 네. 이렇게 퀴즈도 내드리고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들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네, 또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사관 얘기도 했고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렸냐면 우선 조선시대부터 사관이라는 직업이 있었고 지금은 현재 이제 속기사라는 직업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도래가 되면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혹시 속기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속기사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또 두 분 속기사님들도 그게 정말 위험 요소인지 요인인지 나중에 미래는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네, 바로 말씀해 주시면. 네, 평소 생각인데 제가 이제 수사속기사로 이제 9년째를 하면서 느낀 점은 돌발성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한 척도 모르는 거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다른 행동을 하면서 뭐 진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꽤는 아니어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은 빅데이터로 저는 대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이제 많은 표본이 쌓인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 마음이나 뭐 말이나 뭐 이런 요소가 빅데이터 수많은 양의 빅데이터로 정의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대체를 할 수 없다고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은미 기사님도 네, 생각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현장 속기를 나갔을 때 이제 그 현장에 맞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장비를 AI 장비를 이제 구비를 하셨어요.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게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기계를 사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써본다고 조금 저를 안 불러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필요하고 한 2,500만, 3,000만 원이라 할 때 3,000만 원짜리 그냥 옷걸이가 생겼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제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뭐 손을 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신용을 했을 때 이게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네. 이게 제가 돌발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이제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일정이 잡히고 뭐 조사가 잡혔을 때 어떠한 사건이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와 다르게 진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가 일회성인데 그러니까 한 번만 있었는데 뭐 2번 있었다거나 아니 옛날부터 그랬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또는 뭐 이게 조금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뭐 배를 때렸는데 알고 보니 배랑 몸을 때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그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편안한 환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진술하는 분들이 이제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좀 더 진솔한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돌발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기계가 해결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고 한계라는 게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없으신 걸로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속기사 시작이 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다 어리지만은 않아요. 젊지만은 않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는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그런 부분에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나 지금 슬럼프를 좀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질문 같은 거 주시면 네. 그 키보드 사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얼마 되진 않았는데 혹시 키보드가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이거 저도 속기를 공부를 했지만 익숙하게까지 시간을 딱 뭔가 나 이때부터 이제는 이걸만 쓸 수 있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두 분 있으세요? 이게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한 1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1급 자격증 딸 때쯤까지는 그 보통 이벌식 키보드라죠. 그 보통 키보드를 더 못 쓰게 됐어요 오히려. 네, 제가 전공이 컴퓨터 쪽인데 영어 쓰거든요 보통. 그래서 오히려 한글 타자보다 영어 타자가 더 잘 나오는 다수가 그런 증상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는 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도 별 상관은 없는 수준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왜냐면 이 부분을 정말 정해놓고 하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지금 이제는 이벌식 키보드보다는 이 속기 키보드가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고급 자수 정도는 고급반 정도는 가면 네 이게 좀 익숙하고 이제는 저희 셋 다 아마 이벌식은 거의 못 쓰지 않으실까 근데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유자재를 씁니다. 네. 왜냐면 업무를 처리할 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응할 때까지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자판 배열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디귿 헷갈리고 기억 히읗 헷갈리고 이런 자리들이 있는 거. 근데 그런 부분이 저랑 최윤미 속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해놓진 않았지만 그 정도 좀 익숙하게끔 된 것 같아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좀 나이가 좀 있는 편이고 뭐 지금 직업을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좀 늦게 대체적으로 좀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이쪽에 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기존에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없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오래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숙련 업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 모든 게 오래 할수록 숙련도가 높아지는데 늦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면 뭐 그런 순발력이라는 거 떨어지는 거 없이 잘할 수 있을지 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제 나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면 훈련이라는 걸 해오다 보면 이제 숙련도가 높아지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네
저는 일단 평소에는 나이, 연령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왜냐면 제 쇼키사 인맥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나이가 많으신 분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다가 나이가 많으신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좀 얘기를 하자면 스포츠에서 에이징 커브라는 얘기가 있어요. 신체적인 노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에이징 커브라는 개념에 제일 좀 벗어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안 타는 게 그 중 하나가 속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기사라는 게 잘 들어야 되거든요. 잘 듣고 잘 적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제일 최대 쟁점인데 이거는 제 나이를 안 가리는 것 같아요. 네, 연륜, 경험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나이가 조금 많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뭐 나이가 40대, 50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손이나 순발력은 좀 늦을 수 있으나 그래도 듣는 귀라는 게 그동안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다르시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만 훈련을 해주신다면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최민석 기사님 다른 생각 있으실까요? 비슷한데 추가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는 만큼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일이 더 수월해졌어요.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서 그때 당시엔 안 들렸던 것들이 이런 내용이었었고 이런 부분이었었고라는 걸 더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들리고 제가 뭐 녹취록 초안을 뭐 다른 속기사분들한테도 한 번씩 뭐 맡길 때가 있어요. 근데 못 들었다는 부분을 체크해서 주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 들릴 때 제일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한 50분 정도 되시거든요. 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왔으니까 이제 조언의 말씀. 조언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응원의 말씀이라든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분께 드린 답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고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나 뭐 이런 거에서는 약간 좀 나이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늦지 않았냐. 너무 좀 무모한 선택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저도 얼마 안 됐긴 했지만 계속 살아보니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가지는 것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뭔가를 속단하고 속단이 아니지 뭔가 결단을 내리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인데 예를 들어 이제 속기사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여기에 있는 뜻을 저는 굽히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뜻이 있다면. 네. 그래서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조금 더 빨리 지금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셔서 용기를 내셔서 이 길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직업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속기사의 뜻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요약을 하면은 늦지 않았고 용기를 냈다는 거 여기 오신 것 자체만으로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계신다는 거에 저는 무한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절대 늦지 않았고 어떤 말이 꼬이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용기를 가지는 것 자체가 큰 거니까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하던 거 계속 잘 하시고 하면은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최민석 기사님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에 하니까 머리가 다시 빗짓장이 됐는데 뭐 지금 뭐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시작하려고 이제 예정 중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이 좀 떠오르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근데 저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게 너무 부담감으로 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안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즐기면서 하시면 언젠가는 또 같은 자리에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같이 일을 하실 수 있게 같은 메인 속기사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지금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시계가 없는데 그죠? 1시간 정도? 있군요. 네, 제가 시간을 모르고 그냥 진행을 쭉 했어요. 아, 저기 있군요. 네, 1시간 정도 지금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멘토링 이벤트를, 강연을 좀 들으시기 위해서 오전부터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속기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연락을 또 주시면 좋겠고, 작은 동기부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벤트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네, 후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동기부여를 얻고 갔다 그런 내용들을 짧게나마 또 적어주신다면 저희는 또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게 중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듣고 싶었는데 그 50명 선착순 안에 못 들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라도 또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뭐 사진 같은 거 찍으셔도 좋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고 후기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면 같이 소정의 선물 속기 키보드 위에 이제 키스킨이라고 이제 덮여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선물로 좀 같이 드리려고 하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멘토링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 또 신청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